소파에서 유튜브를 딱 켰는데 쇼츠를 클릭한 거죠.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대. 한두 시간이 훅 지나가 있는 거예요. 너무 현타가 세게 와가지고 내가 이 시간에 뭘 한 거지? 내 머릿속에 남는 건 탕후루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10분짜리 영상도 못 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일할 때만큼은 그런 몰입력이나 집중력이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었어요.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한 지 4년차가 되니까 뭐 지시를 받는 일이 없어지다 보니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하고 하다 보니까 되게 게을러지기가 쉽더라고요.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며칠 전에도 일하기 전에 잠깐 쉴 겸 소파에서 유튜브를 딱 켰는데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저거 봤다 그러고 이제 쇼츠를 클릭한 거죠.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대. 보다 보니까 한두 시간이 훅 지나가 있는 거예요. 너무 현타가 세게 와가지고 그 시간 동안 본 콘텐츠 중에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도 별로 없어. 쇼츠 무한 스크롤의 시작인 것 같아요. 쇼츠 보면 2시간 순삭이에요. 내가 이 시간에 뭘 한 거지? 내 머릿속에 남는 건 탕후루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숄폼으로 내가 갇혀있었던 그 죄책감을 좀 덜고자 이제 책을 이제 펼쳤죠. 조금 몇 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카톡이 띡 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쓸데없는 카톡일 거야. 아니야, 괜찮아. 확인 안 해도 돼. 30분만 읽자. 근데 광고 너무 현타가 오더라고요. 진짜 안 봐도 됐던 거였잖아요. 근데 이미 스마트폰은 내 손에 들려있네? 저도 모르게 또 쓱 뭘 훑어보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은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입니다. 공감됐던 내용 중에서 나도 모르게 집중력을 갉아먹는 습관 3가지를 한번 생각해 왔거든요. 첫 번째 습관이 빠른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습관. 유튜브가 책을 대체하고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정보를 얻으려면 책을 봤는데 지금은 유튜브로 검색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유튜브에서 뭐뭐 하는 법. 그러면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10분짜리 영상도 못 봐요. 예를 들어서 빨래하는 법 이렇게 쳐요. 이제 쇼츠가 위에 뜨더라고요. 그러면은 10분짜리 클릭할 거냐 아니면 나 30초짜리 클릭할 거냐. 30초짜리 클릭하면 거기 어차피 10분짜리 볼 거를 30초 안에 알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숄폼을 더 선택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필요한 정보만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살면서 경험하는 가장 단순하고 흔한 형태의 몰입 중 하나가 독서라고 이 책이 얘기를 합니다. 그 135페이지에 보면은 독서는 바깥을 향한 관심과 내면을 향한 관심을 결합하는 방법이다. 특히 소설을 읽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상상한다. 레이먼드는 그때 우리가 다양한 인물과 그들의 동기, 목표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런 다양한 요소를 따라가려 노력한다고 말한다. 저는 이게 꼭 소설도 소설인데 긴 호흡의 영화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난달에 그 오펜하이머가 제대로 뭔지도 모르고 저희 류딘스의 딘이 보러 가려고 그래가지고 보러 갔어요. 근데 그 오펜하이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등장인물도 너무 많고 그들의 서사랑 사회적 배경이랑 그리고 역사적 지식이랑 이런 걸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졸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 안 졸고 끝까지 봤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영화 한 편을 다 보는 것도. 그러니까 인물 간의 배경이나 관계도 감정 등을 집중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고 느낀 점들이나 이런 거를 좀 사색하는 시간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빠르게 정보를 얻으려고만 하는 습관들이 내가 조금 집중해서 긴 호흡의 컨텐츠를 보는 거를 더 어렵게 만들고 혹은 나의 공감 능력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내 집중력을 갉아먹고 있었던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극으로 일상을 꽉 채우는 습관이에요. 팟캐스트를 듣거나 통화를 하지 않고서는 절대 산책을 나서지 않았다. 상점에서 핸드폰을 보거나 책을 읽지 않고 2분 이상 기다리는 일도 절대 없었다. 모두 순간을 자극으로 채우지 않는다는 생각은 나를 패닉에 빠뜨렸고 그러지 않는 사람을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저자도 이런 경험한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저희 솔직히 말해서 엘리베이터 타도 우리 핸드폰 보잖아요. 심지어 세수할 때도 틀어놓고 여기 귀로는 듣고 있는 거야. 출근할 때 이어폰 안 갖고 나오면 그 시간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다 막 이런 밈도 있잖아요. 그렇게 심심함을 못 참아서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제 내가 뭔가를 들어야 될 것만 같고 계속해서 뭔가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강박이 우리도 모르게 있다는 거죠. 사실 그 시간에 뭐 그냥 창밖을 보고 좀 멍을 때리고 아니면 밖에를 관찰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사색에 잠길 수도 있는 건데 그걸 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기면서 계속 자극 추구형이 돼가는. 저는 샤워할 때나 산책할 때 컨텐츠 아이디어가 번뜩 떠오를 때가 많거든요. 산책하면서 생각들이 약간 정리가 돼서 해결책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 그럴 때는 산책할 때 그 이어폰을 안 꽂고 나갈 때, 심지어 가끔은 핸드폰도 안 가지고 나가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48페이지인데
딴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정신은 서로 다른 것들을 새로 연결하기 시작하며 종종 이 과정에서 문제 해결책이 떠오른다. 네이선은 이렇게 말했다. 제 생각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 때 뇌가 적절한 답을 찾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창의력은 뇌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의력은 이미 그곳에 있었던 두 가지를 새롭게 연결하는 거예요. 딴 생각은 생각의 꼬리를 물고 더욱 활짝 펼치게 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연결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너무 자극적인 걸로 채우기만 하게 되면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집중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꺼내는 기회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 내일 출근할 때 한번 이어폰 없이 나가보세요. 이어폰 없이 핸드폰 보지 말고 한번 있어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딴 생각을 어떤 걸 하나, 그리고 내 머릿속에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나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그게 너무 어렵다면 오늘 이 그린이지 북클럽 끝나고 밤사책을 한번 나가보세요. 핸드폰 집에다 두고 어쩌면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죠. 저는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채널에 디얼 마이 트웬티스나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뭐 이런 것들 다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 떠오른 거거든요. 자극으로 일상을 채우는 습관이 아마 내 집중력을 갉아먹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습관이요, 값싸고 형편없는 식단으로 밥을 먹는 습관이에요. 만약 당신이 자동차 엔진에 샴푸를 넣는다면 엔진이 고장났을 때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서구 전역에는 인간의 연료로 쓰였던 것과는 매우 동떨어진 물질을 매일 자기 몸에 밀어넣고 있다. 최근에 제 영상에 살이 좀 빠진 것 같다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한 3, 4개월 정도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갔거든요. 평소에 이제 건강한 식단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몸이 그거에 익숙해지고 그래서 민감해지다 보니까 그 건강한 음식을 먹은 날과 아닌 날의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미국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You are what you eat. 너가 먹은 것이 곧 너다. 이 말이 저는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 책에서 나오는데 실제로 불량식품 있잖아요. 불량식품은 정제탄수화물이 많죠. 밀가루 같은 거, 그리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거.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혈당을 빠르게 높여준다고 하잖아요. 빨리 올라간 혈당은 또 빠르게 떨어진대요. 그리고 혈당이 빠르게 내려가면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내가 갑자기 혈당이 급격히 낮아지니까 당 떨어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또 혈당을 올리고 싶기 때문에 몸은 계속 뭔가 단 거를 찾게 되거나 뭔가 계속 먹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잠 깨려고 우리는 또 커피를 찾죠. 그럼 또 카페인 때문에 또 각성 상태가 됐다가 다시 또 그렇게 떨어지면은 악순환이네요. 그러니까요. 혈당이 이제 롤러코스터처럼 이제 그 패턴이 이제 반복되면서 그럼 살도 찌고 정신도 맑아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현대인들의 집중력 저하의 원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책에서. 맞아요. 그래서 점심에 햄버거 먹고 오면 더 일하기 싫고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쇼츠로 그 탕후루 얘기했는데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전 실제로 탕후루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맛있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냥 깨가지고 막 쇼츠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 쇼츠.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우리의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음식들이. 그래서 저는 탄산음료도 끊었고, 그러니까 진짜 살이 쪽쪽 빠지더라고요. 옆에 있는 아몬드 초콜릿 먹고 싶은데 못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초콜릿도 그 카카오 함유량이 높은 거를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집중력을 위해서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그 실험을 해보세요. 나한테 내가 하루 동안 뭘 물처럼 먹었나, 장난이고 그 하루 동안 내가 내 입에 뭘 넣었나, 내 입에 뭘 집어 넣었나, 그걸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씩 이제 건강한 음식으로 이제 채우게 되면 그 머리 찌뿌둥하고 그런 피곤하고 식곤증 이런 것도 많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했던 나도 모르게 집중력을 갉아먹는 습관들 3가지였습니다. 다른 언니가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너무 효율적으로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막상 그게 또 효율적인 것도 아니더라고요. 짧게 내가 얻은 정보나 이런 거는 또 짧게 잊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막 이 쇼츠 너무 여운에 남아, 이런 것보다 이 영화 너무 여운에 남았어, 이 책 너무 내 인생 책이야, 막 이거 내 인생 쇼츠야, 이런 거 없잖아요. 좀 웃기다. 이거 내 인생 틱톡이야, 이 틱톡 콘텐츠가 나의 인생을 바꿨어, 이런 거 없잖아요. 이거 너무 약간 저격인가? 아니에요?
아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 그 쇼츠를 계속 만드는 사람들을 이 사람 내 인생 유튜버 이렇게 할 수 있죠. 제가 좋아하는 숏폼 크리에이터들도 많거든요. 그분의 서사는 저는 되게 멋있게 생각하는데 막 영상 하나로 이렇게 감흥을 주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얻은 지식은 좀 빠르게 나가는 것 같아. 영어 단어도 내가 모르는 단어 있을 때 옆에서 그냥 바로 그건 그 뜻이야. 이거는 진짜 100% 까먹어요. 근데 그 영어 단어를 내가 직접 검색해서 아니면 사전을 찾아봐서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활용하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내가 이야기가 있으면 더 기억이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런 단어는. 네. 공감이 되는 게 수면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수면. 117쪽에 조명을 켤 때마다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무심코 삼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네. 라는 걸 보고 제가 이제 밤마다 너무 이제 폰만 보고 자고 아니면 노트북을 하다가 피곤해하고 바로 자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 보고 내가 맨날 약물을 삼키고 자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아직 제가 나이트 루틴이라 해야 되나? 뭔가 그 조명을 차단하거나 나만의 숙면 루틴을 못 정해서 오늘도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낮잠도 사실 자고 왔었고 그럼에도 계속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혹시나 앤드류님은 숙면에 대한 루틴이라든지 밤에 이거는 안 한다라는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 오늘 저녁 8시 마세스배 나이트 루틴 브이로그 올라가는데 근데 저도 사실 밤에 핸드폰 보는 거 해요. 핸드폰을 보고 이렇게 진짜 침대 위에서 이게 제일 안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봐요. 장난이고 밤에 내가 진짜 핸드폰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그 소리로만 들어요. 침대 위에서는. 그러면은 그거 듣다가 잠드는데 사실 그것도 안 좋긴 한 건데 그런 식으로 잘 때도 있고 결국은 우리가 심심하니까 자기 전까지 심심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책 같은 거 보면 좋죠. 침대 근처에다가 항상 책이 있는 것 같아요. 핸드폰은 좀 멀리 두고 실제로 제 침대 옆에 핸드폰 충전기가 없어요. 핸드폰 충전기가 부엌에 있고 책상에 있으니까 그걸 하려면 일어나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자는 동안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다 꽂아놓고 책상에다 놓고 침대 옆에는 없어요. 그리고 방해금지 모드도 해놓고 그런 노력들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책도 굳이 읽을 거면 어려운 책을 읽어요. 밤에. 그래야 잠이 솔솔 오거든요. 영어로 된 책을 읽어요. 그냥 영어 성경 이런 거. Jesus said he was good. 핸드폰 충전시켜두고 컴퓨터로 유튜브 풀리 잔잔한 거 틀어두고 책 읽다가 슬슬 잠을 때 바로 끄고 잠들 때 진짜 행복해요. 핸드폰 충전시켜두고 컴퓨터로. 근데 컴퓨터는 누가 끄고 풀리는? 어떻게 끄는 거지? 테니스 이렇게 통통통 해서 딱. 그러면 여러분 그린이지 북클럽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린이지 북클럽은 이제 매달 그 영상 올라갈 때마다 새로운 책으로 하니까 신청도 많이 해주시고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좋은 영상 있으면 친구한테 이 사람 찐이야 이 영상 봐봐 이렇게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린 또 다음 달에 만나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